됐어요? 예, 자, 갑시다. 자,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반부로 갑니다. 네, 요거하고 반부로 가자. 자, 반부로 갑시다. 요거하고. 자, 프린트 몇 페이지입니까?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 47페이지야. 예? 왜요? 배가 많이 고파? 아, 그래도 참아야지. 지금 10 몇 분 남았는데. 자, 갑시다. 주위 토지 통행권. 아까 저 고마도 좀 먹고 이러더만요. 계란도 좀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예. 자, 봅시다. 저는 뭐, 저장고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떠들고 이렇게 해도 뭡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죠? 충분해요.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봅시다. 어떤 건지. 자, 공로로 나갈 길이 있어서 을이 이제 을하고 갑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 토지에 뭡니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통행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19조 가면은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개설하려면 앞에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뭐 나갈 길이 없거나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설할 때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해야 되고 지나가면 얘가 뭡니까? 시불입니까? 시불입니까? 시불이거든. 입에다가 돈 콕 집어줘야 된다.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 있다 문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토지가 을과 병이 공유 관계일 때 을과 병이 공유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됐다. 그러면 요 을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죠. 이게 무슨 통행권이다? 무상 통행권이다. 그래서 분할 또는 일부가 양도됐을 때는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옆에 적어놔야 되지. 누구한테 넘어가면?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가면 특별 승계인이 누굽니까? 양수인이지. 양수인에게 넘어가면은 이 받은 사람은 돈 그 전에 공유관계 있었는데 이건 공유관계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럼 이 사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을이 또 시부림이다. 알죠? 자, 이때는 무상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유상이다 이 말이야. 유상이다 이렇게 하면 돼. 유상.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판례정리.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다시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 발휘 못할 때. 근데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만들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공로가 개설된 경우 여기 밑에 공로가 생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죠. 그 다음에 사실상 뭐 하는 경우입니까? 허락한 경우. 사실상 뭐 하는 경우입니까? 허락했어.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통행하면 되나요? 아, 그래, 지나가라. 보상해 줄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하면 돼. 허락. 허락하면 보상할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듭니까?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듭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든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단지 크게 들어온다 그래서 크게 만들면 안 된다고.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돼. 그리고 통로 개설 누가 합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자 하지. 지가 통행하려고 만드는 거잖아. 그럼 누가 한다고? 여기서. 을이 을. 자, 그 다음에 7번째. 통행지 소유자가 여기서 누구입니까? 갑이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게 점유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통행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 배제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도로 폭과 면적이 건축법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축초물을 만들었어요. 통행 못하게 막아보단 말이에요. 갑이 이렇게 돌 갖다 놔버렸어. 누가 치워야 됩니까? 통행지 소유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갑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부터 볼까? 요거부터 합니다. 27에 나왔던 거 2번 문제부터. 몇 페이지요? 8페이지라네. 8페이지라잖아요. 맞죠? 자, 8페이지에 펴놓으시고 8페이지 펴놓으시고 2번 문제죠? 네, 갑시다. 자, 요 지우는 동안 자 풀어봅니다. 또 지우는 동안에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내용이네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네. 1번 지문 어떻습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기존 통로가 있어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다. 이게 포인트지. 인정이 된다. 맞네요. 이거 맞고 2번 지문은요. 장차 사항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장차 그때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사항까지 대비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야 돼. 무슨 상황? 현재 상황이라 했죠.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 누가 냅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자 을이 낸다 그랬죠. 아까 을이 낸다 그랬잖아. 맞죠? 그 다음에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다. 누가 설치했어? 통행지 소유자 갑이 있잖아.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하느냐, 을이 부담하느냐? 갑이다 이 말이에요. 개설은 누가 하고? 을이 하고. 비용 누가 내니까 개설 비용은? 을이 내고 축조물이나 이렇게 그 바위를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럼 그거 치우는 건 누가 해야 돼? 통행지 소유자 갑이 해야 된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는데 등기가 필요는 없다.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을 만들 때 현재를 봅니까? 미래 사치를 보고 만듭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1번부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빠진 내용 설명합니다. 이거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돼 있습니까? 자, 봅시다. 무슨 관계? 상린관계 안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잘 나오죠. 자, 틀린 거 고르네. 1번. 서로 인접하는 토지에 통상에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계표담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가서 있으면 상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여기 뭐 들었어? 제외한이 아니고 측량 비용이 토지 면적 비율입니다. 알겠죠? 측량 비용이 뭐라고? 토지 면적. 면적이 크면 클수록 측량 비용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맞죠? 제외한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치 비용은 상방이 규모입니다. 맞죠? 경계표담 설치는 상방 규모인데 측량 비용만 토지 면적 비례해야 한다고.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거네. 맞아?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제외한이 틀렸단 말이야.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다. 아까 동류 토지가 있는데 분할로 갑의 토지가 공로로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보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분할. 특별 승계인 넘어갔을 때는 아니지만 분할됐으면 무상이라 했지. 그 전에 갑을 지분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분할돼도 그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통행한단 말이에요. 보상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맞잖아. 이미 1번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2번 맞아 틀려? 3번 맞아 틀려? 4번 맞아 틀려? 밑에 답도 있잖아. 이 답도 있잖아. 자, 포인트가 뭔데? 분할이잖아. 분할로 인해서 내가 토지를 통하지 못하잖아. 그럼 그 전에 내 지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특별 승계에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돈 줘야 되지. 유상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 됐고. 이거 맞고 3번은요. 인지 소유자가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높게 담을 만들 수도 있죠. 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여수가 뭐야?
남는 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는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는, 자,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이 있는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인지 사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린관계가 준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게 인지 사용 청구권입니다. 인지 사용 청구권. 그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측량 비용을 제외하는 아니고 측량 비용이 토지 면적 비율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또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 1번. 인접지의 수목보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다. 맞죠? 뿌리잖아, 뿌리. 뿌리 넘으면은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다. 240조 대응이죠. 자,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로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로 개설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아까 누구였습니까? 을이. 통로 개설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고? 통행권자가 한다고 그랬지. 맞아요? 맞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어때요?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 누가 설치했다고?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어. 누가요? 통행지 소유자 갑이. 맞지?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 갑이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죠? 갑이 부담한다. 맞는 내용이네. 그 다음에 4번 질문. 경계에 설치된 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상리자의 공유인 경우에 상리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분할 금지하고 있는 거 뭐 있다 그랬어? 지금 하고 있는 경계표 담 하고 두 번째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선관계는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이겠네. 그러면 5번 경계선 부분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몇 미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였다. 건물이 근데 완성이 되거나 1년이 경과하면 최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해야 되지. 없답니다. 원래 반 미터 띄어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그 반 미터 안 띄우고 건물 지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1년이 경과하거나 여기 적어봅시다. 1년이 경과하거나 이거 오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최고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틀린 거다. 5번이 틀린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이제 작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작년 문제.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요거 풀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반문으로 갑니다. 반문으로 갑니다.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뭐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가도 뭡니까? 돈은 다 내놨고 뭐. 맞죠? 맞죠? 가도 뭐. 맞죠? 자, 봅시다.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됐어. 기업부 한번 봅시다. 토지주의 소음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 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않았다. 않은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소음 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야. 제거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 어디냐면 217조 보면 나와요. 소음, 그 다음에 뭡니까? 소음하고 또 뭐가 있을까?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공해, 이런 것들.
자, 안 넘어가게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적당한 조치를 했다. 그러면 참아야 되죠. 수위 넘어가 있는데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권 X고 니은번 우물을 파는 경우 우물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을 하면은 그 특약이 뭐합니까? 우선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임의 규정입니다. 상린관계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의 규정이지. 예? 대부분이 강의 규정인데 상린관계만 대부분이 임의 규정입니다. 알겠죠? 이웃토지와 이용조소 관계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42조, 244조는 판례가 뭡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지문. 그다음에 디귿번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연 유수의 소통을 유지하게 할 의무가 포함이 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됐죠? 이거 틀렸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거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석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이거 냈어. 강력하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오겠습니까? 이제 나오고 끝이야. 잘 안 냅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끝이다. 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했고요. 자, 그래서 8페이지까지 했네. 이거 다 하겠나? 네? 할 때까지 하는 거죠. 할 때까지 하는 거죠. 자, 일단 뭐 밥은 먹고 해야 되잖아요. 식사하시고, 자, 또 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 5분이죠. 3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